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미용실 가운 아니고요. 제목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20, 30대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한 스킨케어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20, 30대가 아니라 25세부터 35세까지 2호, 3호 스킨케어 추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장인이라고 제가 한정 짓기는 했지만 바깥 활동을 하시는 2호, 3호 세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 지성, 건성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스킨케어 루틴은 많이 있는데 연령대별 그리고 좀 일반화에 우리가 더 많이 범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직업별로 묶어서 스킨케어를 추천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령대별, 직업별로 스킨케어를 추천을 하면은 너무 나와 동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안에는 피부 타입별로 당연히 추천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를 위한 스킨케어 추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빵! 먼저 2호, 3호 세대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대에는요, 눈가를 미리미리 케어를 해줘야 된다, 탄력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멘트가 광고 아니야? 라고만 느껴졌던 게 맞아 눈가 관리 해줘야지, 탄력 관리 해줘야지, 신경 쓰여,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피부 타입을 막론하고 건조함이라는 것은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디폴트.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요. 20대 초반에 그런 색조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25세가 살짝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색조보다는 스킨케어에 관심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유분량이 아직도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유분 때문에 좁쌀이 나고 유분 때문에 트러블이 큰 것들이 나기도 하고 합니다. 트러블을 떠나서라도 유분량으로 인해서 너무 번들거림을 싫어하는 또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2호, 3호 세대들 여전히 유분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자, 지금까지 2호, 3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얼마나 해당이 되시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2호, 3호 세대의 피부 타입을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사바사인 피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부 타입 구분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피부가 제가 구분하는 내용에 어디에 해당하나 들어보시고 적당히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당하게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찰떡같이 맞게 변형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호, 3호 세대의 첫 번째 피부 타입 완전 건성, 왕건성 피부 타입, 두 번째 피부 타입 복합 트러블성 피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트러블이 정말 거의 안 나는, 트러블과 거리가 먼 피부, 아니야 나는 어떤 형태로든 트러블을 계속 지니고 있어, 이렇게 트러블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 트러블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큰 틀의 스킨케어는 비슷하게 가고 그날 상태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주면은 웬만큼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품 추천도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추천. 이 피부는요, 트러블과는 거리가 멀고요. 근데 너무 한두 개가 가끔 나가지고 트러블이 났을 때 깜짝 놀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왕건성이에요. 그냥 이런 왕건성 피부의 고민은요,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거나 아니면 팔자에 패이는 주름이거나 아니면 기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질 제거의 필요성을 그렇게 자주 느끼는 피부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 이런 피부는 모공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공 케어에 대한 갈급함이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모공이 너무 없다, 피부 결이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나는 내 기미가 너무 신경 쓰이고 이거 너무 가리고 싶고 이거 어떻게 없애지? 막 피부과 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조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왕건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 추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킨 단계에서 저는 수분 패드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중에 여러 가지 패드가 있겠지만 저는 당근 패드 추천드립니다. 왕건성 피부라고 해서 각질 제거가 아예 필요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패드 종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살을 비비기 때문에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가 됩니다.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이 제품은 수분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건성이신 분들은 제품 하나만 발랐을 때 오히려 속건조가 진짜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얇은 제형부터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누구보다 더 중요한 그런 피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당근 패드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폭발감을 맨 밑에 층에 깔아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왕건성이신 피부 타입은 워낙에 얇고 얼굴에 살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벅벅 문질렀을 때 피부에 데미지가 더 많이 가게 돼서 물리적인 힘 조절하시는 거 필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당근 패드가 아니더라도 너무 얇아서 거칠거칠한 그런 질감의 패드보다는 조금 폭신폭신하고 만졌을 때 부드럽게 내 얼굴 위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질감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트러블 케어 라인 이런 거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피지 조절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피부가 당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지 조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습 토너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분 패드에다가 보습 토너까지 두 개 다 써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내 피부 상태를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습 토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본 바로는 히알루론산을 강조하거나 수분만을 마케팅 용어로 강조를 한 그런 토너보다는 보습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보습 토너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드 리퀴드, 홀리카홀리카 세라마이드 미스트,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너무 좋은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있긴 한데 요거는 추천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피부들이 또 두꺼운 제형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두꺼운 세럼과 크림을 도저히 못 바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도톰한 느낌의 보습 토너를 선택을 하시고 얇은 에센스와 크림을 사용을 하시는 조합도 추천을 드립니다. 보습 토너, 제일 밑에 깔리는 제형이 도톰한 거는요, 그 다음에 마무리될 제형이 가벼울 때 이게 커버가 됩니다. 답답한 느낌 그렇게 안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센스 추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왕건성이신 분들, 진짜 유분이라고는 내 얼굴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 함유량이 좀 높은 세럼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은 디올 캡처유스 세럼, 록시땅의 이모르텔 리셋 오일인 세럼, 홀리카홀리카 크림인 세럼,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 제품이 두 개나 들어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정말 건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오일 함량이 좀 높은 제품을 사용을 했었을 때 정말 만족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게 브랜드에서 오는 만족감보다는 보통 그런 고가의 제품에 오일 함량이 높은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 제품 두 가지 추천드렸고, 홀리카홀리카 크림인 세럼 같은 경우에는 그 미끌거리는 느낌이 너무 기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온전히 기름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에 스며드는 느낌이 굉장히 빠르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소량 발랐을 때에는 무거운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보습감이 높은 그런 세럼을 추천을 드려보았고요. 크림 추천 갑니다. 왕건성 피부일수록요, 정말 신기하게도 더 얇은 제형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한계를 조금 더 빨리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건성이신 피부일수록 젤 크림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걸 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요. 추천 제품 라네즈 건성용 젤크림 추천드립니다. 젤크림을 사용하실 때 왕건성이신 분들이 주의할 점은요, 증발이 정말 너무 잘 되는 젤크림이 있고, 그래도 보습감을 꽉꽉 챙기면서 증발 최대한 안 되게 잘 만든 그런 젤크림이 있어요. 제가 이 업계에 8년 정도 일하면서 느낀 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무리감이 되게 뽀송뽀송한, 바르자마자 산뜻한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되게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잔여감이 남았을 때 그걸 끈적인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면서 그게 조금 부정적인 느낌의 후기로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산뜻한 크림을 즐겨 쓰시고 잘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왕왕 건성인데 피부에 문제가 계속 지속되시는 분들은 내 피부엔 너무 건조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처음엔 촉촉한 느낌이고 시원하다고 볼 수 있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증발하면서 너무 건조해지고, 크림을 열심히 바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막 하얗게 피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가려움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산뜻한 젤 타입이 나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사랑하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쓰다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보습감이 더 있는 젤크림으로 넘어오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라네즈 워터뱅크 이 젤크림은요, 제가 써본 젤크림 중에서는 보습감도 너무 훌륭하고, 제가 트러블이 정말 많이 났는데도 이 제품 사용하면서 그게 나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트러블이 나아지게 하는 크림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트러블은 장벽 케어를 좀 해주면서 보습감이 충분할 때 나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네즈 워터뱅크 크림이 보습감이 부족한 그런 수분 젤크림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35 세대에서 산뜻한 젤크림을 찾는다 하시면 저는 진짜 무조건 라네즈 워터뱅크, 그것도 지복합용. 이어서 복합성 트러블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 추천 갑니다. 복합성 피부는요, 나 좀 트러블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수부지 지성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중에서도 두 타입으로 나누겠는데요. 저처럼 좁쌀 트러블이 많이 나는 사람. 두 번째 피부는요, 저는 개기름이 폭발하는 그런 타입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분이 정말 많이 폭발하시는 분들, 큰 트러블들이 확확 나서 이 흔적 제거하는데 고민이 많으신 그런 피부. 이 두 타입 모두 다 유분이 곧 여드름을 만든다는 생각에 유분을 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얼굴이 더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서 유분이 많은가 싶은 마음에 수분 위주로만 케어를 할 때 한 하루 이틀은 갑자기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일째만 돼도 갑자기 피부가 더 뒤집어집니다. 근데 유분감 있는 거 썼더니 나 얼굴 진짜 완전 뒤집어지던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게, 내가 이거저거 돈 들어가면서 써보고 나에게 맞는 그 밸런스, 어떤 조합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 참 그게 어렵죠. 그래서 유분감, 보습감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보습감을 올리려면 제품을 만들 때 오일 함유량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습감이 높으려면 오일 함유량도 좀 같이 올라가나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내 피부에 맞는 오일 함유량이 몇 %인지 알 수 없고, 그 함유량은 어떤 오일이냐에 따라, 어떤 집에서 어떤 배합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유분이 전혀 안 맞는 게 아니라 나와 맞는 유분량, 오일 함량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야 한다. 이게 핵심
핵심입니다. 유분은 필요하다는 거. 그 유분은 다시 말해 보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저처럼 좁쌀 나시면서 약간 수부지 이런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추천 갑니다. 복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피부는요, 컨디션도 그때그때 너무 변하기 때문에 내 피부를 그때그때 살피면서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내 몸에 익으면은요, 제품 선택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첫 단계 스킨케어, 에센스, 크림 이렇게 나눴는데요. 왜 첫 단계를 토너라고 말하지 않냐면은 그 첫 단계 스킨케어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각질 케어를 할 거냐, 수분만 줄 거냐, 요거를 매번 피부를 보면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좀 내가 피부가 오돌토돌한다, 메이크업 할 때 피지 사이사이 너무 끼는 것 같다 하시면은 각질 케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각질 정리할 수 있는 거는요, 이솔 힌트 토너 추천드립니다. 그 제품 묻혀서 그냥 닥토 해주셔도 되고, 코만 해도 되고, 얼굴 전체 해도 되고, 그때그때 피부 상태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내가 각질 케어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각질을 그냥 좀 눌러주면서 수분은 좀 주고 싶어 하면은 당근 패드 추천드립니다. 물리적으로 각질을 좀 제거할 수도 있으면서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으로 각질을 눌러줄 수도 있으면서, 근데 이 각질 토너를 쓰거나 당근 패드를 썼는데 뭔가 요즘 좀 건조한 것 같아, 보습감을 넣어주고 싶어 하실 때 보습 토너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왕왕건성분께 추천해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닥자 리퀴드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이 리퀴드가 좀 제품이 많이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얇으면서 보습 토너 좋은 거 열심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에센스 추천드립니다. 주름 개선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홀리카홀리카 크리미 세럼,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앰플 추천드리고, 빌리프의 에이즈 넉다운 밤 추천드리고 싶고요. 라네즈의 워터뱅크 에센스 추천드립니다. 주름 개선, 안티에이징 기능을 갖고 있는 에센스들이 적절하게 보습감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크림 조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제형들이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한데, 역시 양 조절을 하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조절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이외에도 좀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제품들 선택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거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비타민 제품 에센스는 언제 사용해주면 될까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에센스 사용을 해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토너, 비타민 에센스, 주름 개선 에센스, 크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제품은 보통은 보습감이 그렇게 높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쌀에다가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인데 에센스를 비타민만 쓰고 있다? 그러면 건조함을 느끼실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광고했던 프리메라 비타티놀은요, 그 제품만은 진짜 제가 신기하게도 비타민 제품인데도 보습감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크림 추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쌀은요, 건조해서 수분 증발로 열감이 생기게 되고, 그 열감이 피지선을 자극하면서 좁쌀이 확 덮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름에 다들 기름 한다는데 여름엔 잘 안 뒤집어지고, 겨울에 그렇게 건조하다는데 좁쌀로 확 뒤집어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보습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보습 너무너무 중요한 게 좁쌀 복합성 피부예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크림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잘 썼는데 지금도 뭐 화장실에 그 제품이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제스잽의 베어 크림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품 시딩이 와가지고 쓰면서 이것도 되게 제형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품인데, 빌리프의 클래식 크림 얼티미트, 이 제품도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아무리 좁쌀 복합성이라고 해도 요즘 그렇게 문제 안 일어나는데 제형 가볍게 쓸만한 제품 없어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역시나 라네즈의 워터뱅크 지복함용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빌리프의 스트레스 슈터, 그 제품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씩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보시면서 괜찮은 제품들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좀 여러 제품들 추천드려 보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좁쌀 복합성 피부를 위한 추천해드렸고, 유분이 많으면서 큰 트러블이 나시는 큰 트러블 지성 피부를 위한 제품 추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수분 위주로 막 채워주면서 유분은 딱 엣지 있게 들어가는 그런 루틴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첫 단계 스킨케어, 좁쌀 복합 피부처럼 각질 케어를 해줄까 말까 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피지량도 많고 여기다가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시다 하면은 각질도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각질 케어를 한다면은 역시나 간단하게 이솔 힌트 토너 사용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이런 분들은 피부가 도톰하다 하는 경우에는 세안 단계에서 시원하게 각질 케어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이럴 때는 파우더 제형의 세안제를 써주시면 좋은데, 제가 써봤을 때에는 이즈엔트리의 스파세이버 쑥 파우더 워시, 요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느라 이즈엔트리 공홈에 가니까 공홈에는 안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에는 아무튼 있습니다. 수분한 토너가 잘 맞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당근 패드 추천드리고요. 수분감 많은 토너는요, 라네즈의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토너 지복함용, 요거 굉장히 수분감 넘치면서 아주 깔끔한
시원한 느낌으로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스프리의 트리트먼트 에센스 요거 추천드립니다. 에센스 왜 추천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에센스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유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 에센스를 토너 단계에서 사용해주시면 너무 개운하게 쓰실 수 있어서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센스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유분이 많이 올라오시면서 큰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은 오일 함유량이 높은 거 쓰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 확 뭐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 함유량이 높게 들어간 그런 에센스보다는 좀 수분 위주인 듯한데 뭔가 엣지 있게 유분 함유가 잘 들어가가지고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그런 에센스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앰플이란 이름이 함유량이 높아서 앰플인 거지 무거워서 앰플이란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라네즈의 워터뱅크 에센스 추천드리고요. 에스티로더 갈색병이 이런 분들한테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라이트한 거 원하신다 하시면은 구달의 살구 앰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너무 오일리한 느낌이 아니어서 트러블이 나지 않게 되게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성이다 하면은 너무 라이트한 제품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25, 35 세대를 위한 그런 제품 추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대 초반하고는 좀 피부가 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너무 라이트한 제품을 20대 초반에 썼던 걸 계속 쓰게 되면은 아무런 기능을 내 피부에는 하지 못하면서 썼는데도 나 왜 이렇게 건조하면서 왜 이렇게 유분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엣지 있게 유분이 좀 뭔가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의 에센스를 사용해주자. 마지막으로 크림 추천 갑니다. 보습 크림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이런 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보습 크림 질감을 느끼자마자 그 질감을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기름이 많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크림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쓰시고 싶다 하시면 양을 적게 해서 한번 써보시면 이 질감 너무 좋으실 거고 충분히 많이 쓰신다고 해서 피부에 유분이 폭발되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린 그 토너와 에센스 단계를 충분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다면요. 가벼운 제형은요. 빌리프의 스트레스 슈터 크림 너무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은 산뜻한 느낌이 슬랑말랑하는 정도로 되게 제형이 쫀득하면서도 가볍고 괜찮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증발이 되지 않는 크림의 제형이라서 지성이시면서 큰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사바사긴 하겠지만요. 스킨부터 쌓은 거 없이 크림 하나만 발랐을 때 오히려 유분이 더 많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일수록 물 제형부터 약간 점도 있는 에센스, 크림까지 3단계로 잘 붙여주셔야 유분이 잡힙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거 제품 하나 쓰면 다 돼.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 한때 그 제품 하나면 다 돼. 막 이런 거 한참 유행할 때도 계속 제품 여러 개 써야 돼 이거를 강조하다가 참 이렇게 여러 의견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저는 제품은 여러 개 써야 돼 주의입니다. 제형을 달리해서 관리해줘야 돼요. 모든 피부 타입에 제가 보습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집집마다 만드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보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도 써봐야 한다. 오늘 추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린 거라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 맞게 변형해서 찰떡같이 맞는 제품의 궁합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그 중요한 유수분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고요. 또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